안녕하십니까. 네, 자, 벌써 2달 흘렀죠? 이제 12월 말이에요. 자, 마지막 주고 이제 보시고 오늘 이제 진도 끝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2달 동안 이제 한번 쭉 들었어요, 이제요. 기억이 다 나죠? 근데 이게 이제 보세요. 자, 뭔가 하면 이제 11월, 12월 2달은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입문 과정이에요. 입문 과정이라서 막 내용을 심오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용어 잡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뭔가 하면 이 법률 과목은 용어만 잘 끝내면 그건 되게 편해요. 그래서 뭔가 하면 좀 용어를 잡고 익혀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놓으시고 이제 오늘 등기법 제일 끝부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 자, 지난주 복습. 자, 보세요. 지난주에 이제 3장 봤죠. 3장이랑 4장 앞부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세요. 일단 등기법 파트는 맨날 하는 말 3장이 제일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제 3장 타이틀이 이제 등기 절차 총론. 총론이고 보시면 이제 그리고 흔히 이제 등기법을 절차법 그랬습니다. 절차 총론은 절차를 이제 다 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총론 파트에는 크게 내용이 이제 4개 들어와요. 첫 번째 요거 하세요. 첫 번째가 등기 신청 형태라는 거. 첫 번째가 등기 이제 신청 형태. 이제 흔히 그거 나오죠. 등기를 이제 어떻게 신청하는가. 그럼 이제 크게 보세요. 자, 필기는 안 하고. 자, 등기 신청 그러면 크게 2가지. 신청주의가 있고 신청주의 예외가 있다. 기억나죠? 다시 이제 신청주의는 2가지. 뭐와 뭐가 있다. 그게 이제 당사자 신청이 있고 관공서의 촉탁이 있다. 신청과 촉탁. 이렇게. 또 이제 신청주의 예외. 다시 이제 2가지. 첫 번째가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 2번째가 법원의 명령. 이렇게. 그래서 형태 파트가 제일 먼저 이제 그 4개 나와요. 이렇게 4개. 이거 이번 달에 지금 3번째예요. 또 자, 당사자 신청. 당사자 신청을 잘라야죠. 그럼 당사자 신청할 때 원칙은 갑과을이 같이 와야죠. 그 이제 공동 신청 그랬어요. 예외가 이제 단독 신청. 또 이제 갑과을 말고 3자가 올 수 있다. 그 이제 제3자에 의한 등기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이 형태 파트가 제일 기본입니다. 그리고 형태 파트에서 나왔던 게 뭐 그런 거예요, 이제요. 뭐 공동, 단독, 촉탁, 직권. 요게 이제 오늘 수업 내용이에요. 또 나와요. 명칭 기억하고 계셔야 돼. 첫 번째고. 이제 2번째는 요거 왔어요. 2번째는 등기 이제 신청 방식. 자, 등기를 신청한다. 신청하는 방식. 그럼 이거죠.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갑과 을이 출석을 해야죠. 그래서 갑과 을이 출석해서 등기한다. 우리가 방문 신청 그랬어요. 지금은 출석 안 하고 등기할 수 있죠. 어떻게? 인터넷에서는 전자 신청.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 시험 보시면 주로 이제 전자 신청.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셔야 돼. 인터넷으로 하는 전자 신청. 근데 여기 보시고 근데 요건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간단한 사항입니다.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거 와야죠. 서류. 이렇게 했어요. 서류 파트를 신청 정보. 그다음에 이제 첨부 정보. 보세요. 타이틀이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그랬죠. 이 정보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서류. 요게 이제 신청 서류와 첨부 서류 이렇게. 그리고 서류는 대표가 이제 4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자, 확인만. 자, 서류 파트가 4개 나왔다. 그럼 제일 처음에 이제 첫 번째가 등기 신청 정보. 자, 떠올리세요. 그래서 그러면 등기 신청 정보는 간단히 말하면 등기 신청서죠. 신청서. 요거는 시험 보람 주로 그거나 물어볼 거예요. 신청서 작성 방법 이렇게. 큰 내용이 많지는 않고요. 첫 번째고. 2번째는 등기 원인 정보. 자, 다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다시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목적은 뭐예요?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매매. 그러면 등기 원인 정보는 뭐예요? 그렇지. 매매 계약서 되겠죠. 이렇게. 앞으로 이제 흔히 계약서를 이렇게 불러요. 등기 원인 정보.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언제나 뭔가 하면 이게 이 법학은요 좀 뭔가 있어 보여야 돼요. 하려면 용어를 이렇게 좀 어렵게 씁니다. 이렇게. 자, 기억해요. 등기 원인 정보. 그다음 이제 또 그다음 이제 등기필 정보 나왔어요.
등기 필 정보. 그럼 이제 이렇게 했죠? 우리 흔히 사회에서 등기 권리증 그러죠. 등기 권리증은 정식 명칭이 아니에요. 그 등기 권리증의 정식 명칭이 등기 필 정보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하나 이제 이걸 하나만 줄 때 기억하세요. 등기 필 정보라고 우리 흔히 표현하는데 이렇게 했죠. 등기할 때 가져오는 등기 필 정보. 이거는 정식 명칭이 뭐라고요? 네, 정식 더 길게. 등기할 때 가져오는 등기 필 정보. 정식 명칭은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 정보예요. 그게 한 단어예요. 이렇게. 다시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 정보. 자, 지난주에 그랬어요. 적어도 용어는 외우고 있어요. 용어는. 이것도 시험 보러 가면 이제 우리 시험 단골 문제예요. 그래서 흔히 시험 나오는 게 뭔가면 그런 거 물어봐요. 등기할 때는 제출함이 원칙이죠. 그래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시험 나옵니다. 또는 요거 등기 권리증인데 권리증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두 가지 시험 나와요. 근데 그 아직은 보지 마시고 정식 명칭. 다시 등기할 때 가져가는 등기필 정보. 요거 정식 명칭은 뭐다?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이렇게. 그걸 정확히 외우고 있으면 나중에 풀려요, 문제다. 그럼 또 이제 자, 어려운 거 하나. 인감증명. 자, 인감증명은 다 이제 알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럼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인감증명은 제출하는 경우 어떤 등기할 때? 비슷해. 이렇게 했지. 인감증명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데. 그래서 뭔가 한번 보세요. 근데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 경우 이거를 다 못 외워요. 외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외우세요. 인감증명 나오면 떠올라야 돼. 인감증명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데. 이걸 자꾸 대입을 시켜봐야 돼요. 등기할 때 이렇게. 소유자가 의무자인지 아닌지.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류 파트가 내용이 또 많고 좀 어려워요. 자,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이제 요거 나와야죠. 신청 후 절차. 여기까지가 등기 신청이었어요. 왜 나머지 신청 후 절차. 신청 후 절차고 여기는 시험 나오면 그거 나와요. 각하 물어보는 거 각하. 각하 사유냐 아니냐. 이렇게. 자, 또 떠올리세요. 자, 각하 사유는 이제 11가지입니다. 11가지인데 3개로 잘랐어요. 자, 다시 보세요. 각하 사유. 각하 사유 요거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면 이제 등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29조 1호 위반은 뭐다? 그렇지. 관할 위반. 29조 2호 위반은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3호부터 11호 다 묶어서 그렇지. 절차 위반 이렇게 하세요. 각하 사유는 3개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제 총론. 이 총론이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요. 4장 5장을 묶어서 강론 그래요. 강론. 자, 근데 그 강론은 언제나 총론의 반복이에요. 그럼 이제 또 보세요. 일단 4장. 우리 책 순서는 지금 4장에 권리의 등기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제 자, 보세요. 네. 권리 등기인데 등기부에 등기하는 권리. 가장 기본되는 권리가 소유권이지. 첫 번째 이제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파트고 그럼 소유권 등기를 또 잘라야죠. 그래서 이제 자, 부동산을 원시 취득을 해서 등기부를 최초로 개설한다. 무슨 등기? 그렇지. 그게 이제 소유권, 그렇죠. 보존 등기. 또 부동산을 승계 취득했다. 그때는 무슨 등기? 그때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또 이제 이전 등기를 하는데 그 등기원 잘라야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소유권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가장 흔한 등기원인은 뭐예요? 매매가 제일 많겠죠. 근데 특징이 뭔가면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적용되는 법률이 따로 있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우리 흔히 줄여서 부특법 그래요. 그게 적용됩니다. 그 내용 나중에 볼 거고. 그래서 이제 이전 파트에서 좀 뭐랄까요. 특수한 원인이 이제 요거 나와야죠. 상속, 유증, 수용, 이제 진정명의 회복. 그다음 이제 환매라는 거, 신탁 이렇게 나눠져요.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시험 보러 가시면 소유권 보존. 이 소유권 보존은 우리 시험에 매년 떠요. 한 해 하나씩. 그리고 이렇게요. 이 보존 등기는 이제 떠올려 보세요.
등기부를 최초로 만들죠. 그럼 이제 이 문제 이거예요. 누군가 보존등기하려고 등기소를 딱 왔어요. 그럼 등기소가 정말로 얘가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뭔가 하면 보존등기할 때는 그게 중요해요. 소유자 증명서면이라는 거. 그럼 이제 여기 하나가 이제 소유자 증명서면.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갑과 을이 자,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다. 그럴 수 있죠. 그럼 갑과 을은요, 대장을 먼저 만들어요, 등기 먼저 만들어요? 대장 먼저. 그러면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대장이겠지. 그거 나왔어요.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상속인, 이렇게 대장의 최초. 그래서 여기 이제 요게 대표입니다. 소유자 증명서면. 우리 시험에 매년 떠요, 하나씩. 이렇게. 그럼 또 이제 밑에서 이전 파트에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상소, 유증, 수용, 진정의 회복, 환매, 신탁. 요 파트 보통 묶어서 두 개 내지 세 개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소유권 파트가 이제 가장 이제 그 기본되는 파트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 이제 그럼 이제 하나. 자, 상속은 이제 워낙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유증. 자, 유증은 무슨 뜻이에요? 유언으로 하는 징역. 내가 주거들랑 누구누구에게 뭘 줘라 라고 유언을 하겠죠? 그게 이제 유증이에요. 유증은 또 나눠져. 이렇게죠. 내가 주거들랑 갑을병이 내 재산을 3분의 1씩 나눠 가져라. 3분의 1씩. 이렇게 하면 요거는 포괄유증, 특정유증. 요게 이제 포괄유증. 포괄유증은 그때 이제 유증자가 사망을 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나. 그럼 이렇게 써요. 자, 갑에게는 토지를 주고 을에게는 건물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특정유증. 근데 특정유증은 물건을 주는 셈이죠. 요거는 징여예요, 징여. 반드시 등기를 요합니다. 이렇게. 용어적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용 보시고, 그럼 또 이제 진정명의 회복. 자, 요거는 이렇게 써요. 자, 등기원인이 무효나 취소가 되면, 그때는 원칙은 무슨 등기해야죠? 그렇죠. 등기원인이 없어졌으니까 원칙은 말소 등기해야지. 근데 우리나라는 말소 등기 안 해요. 말소 등기 안 하고 그냥 소유권을 이전시켜버렸죠. 그걸 이렇게 불렀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다. 실질은 무슨 등기다? 실질은 말소 등기의 한 종류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용어 정의함 쭉 보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오늘은 여기부터 한매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책 쭉 넘어가서 자, 180페이지 가보세요. 이렇게 한번 이제 복습을 하면 저 얘기 들어봤다? 기억은 나죠? 기억은 나야 돼. 그리고 이게 이제 내년에 이제 1월달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선명해져요. 흐름이 어떻게 쭉 이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그래서 뭔가 하면 지금 설명드린 사항은 가장 기본되는 사항이에요. 이건 설명 계속 할 거예요, 앞으로. 근데 조금씩 이제 양이 늘어날 거예요. 살이 좀 더 이제 붙을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사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또 이게 한 주를 혼자 쉬고 나옵니다. 지난주에 휴강회 때 혼자 또 그럽니다. 근데 이게 오면요, 뭐야? 이게 뭔가 하면 이 법학 과목의 특징이 있어요. 가운데를 뻥 뚫리잖아요. 앞뒤가 안 이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이제 자꾸 들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기본이고 이제 그다음 보세요, 이제 환매. 자, 환매 파트인데 환매도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이것도 이제 원래 이것도 민법 내용이에요. 민법에 자, 민법 시간에 좀 이제 채권법 열심히 하고 있나요? 환매 나왔나요? 저 환매도 여기 채권법 속에 포함된 계약이에요.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이거예요. 자, 편하게 들으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예요. 근데 돈이 필요한데 빌리기는 싫어. 다시 보세요, 이제. 부동산 소유자인데 등기부에 그려놓을게요. 옛날 종이등기부. 하는 말. 옛날 종이등기부 참 그리기 좋아요. 이렇게 딱 두 칸이면 돼. 옛날 등기부는요, 순위번호란 사항란 그랬어요. 1번에 소유권 보존 갑 딱 돼 있습니다. 갑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갑이요, 부동산 소유자인데 돈은 필요한데 빌리기는 싫어요. 어떻게 해야 돼? 돈은 필요한데 빌리기는 싫다. 칼 들고 뛴다? 큰일 나,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자기 물건 팔아야지. 돈 빌리기 싫으니까.
근데 문제가 뭔가면 보세요. 그러면 갑과 을이요.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서 소유권을 넘기면 이제 을이 갑에게 뭘 주죠? 대금을 주겠죠. 돈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가면 이 갑을 해보세요. 갑이요. 돈은 필요한데 물건을 또 팔긴 싫어. 근데 뭔가면 물건을 팔아버리면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여기다가 특약을 달아놔요.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사올 수 있게 해달라. 다시 사온다? 그게 환매예요. 이게 환자가 이게 둥글 한자야.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갔다가 다시금 돌아온다. 이게 환매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그러면 이거죠.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을이 갑에게 대금을 주고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넘겨줬어요. 소유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갑이 물건을 다시 사올 수 있다. 이게 환매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환매인데 하나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요. 여기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환매. 이 두 개는 반드시 동시 신청을 해야 돼요. 또 이제 보세요. 갑이란 사람이 물건을 사오는 권리, 이게 환매입니다 그랬죠. 이렇게 중요한 권리인데 이것도 등기를 해놔야 돼 말아야 돼요. 해줘야 돼요. 이건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환매 두 개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동시 신청합니다. 두 개 등기를 한꺼번에 같이 신청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동시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각하사유예요. 아까 나왔어. 29조 2호 위반. 법에서 두 개를 동시에 해라라고 적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따로따로 시험해 보면 29조 2호 각하처분 맞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고. 또 이제 보세요. 그럼 두 번째 등기 신청이 나와야지. 그러면 환매 등기할 때 또 이제 보세요. 여기도 이제 공동신청이니까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있겠죠. 그러면 봐요. 환매 등기 신청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환매란 말이 무슨 뜻? 다시금 사온다고 환매예요. 그거 보세요. 뭔가 하면 자, 갑에서 앞으로 넘어가는 거 이건 소유권 이전이죠. 돌아오는 게 환매예요. 그러면 환매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권리자는 당연히 갑이 돼야지. 갑인데 매매 계약에서 나왔죠? 그 갑을 우리 그렇게 불러. 매도인 그래요. 매도인 이렇게. 매도인. 그러면 이제 등기 의무자는 누구예요? 을이니까 매수인 그래야죠. 이렇게. 요거 얘기하죠.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다시요. 환매라는 말은 요거는 보세요. 언제나 소유권 이전이랑 같이 나와야 돼요. 환매라는 말은 다시금 소유권이 돌아온다. 그래서 환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환매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다? 저 갑이니까 매도인 그래요. 등기 의무자는 매수인 이렇게. 신청인 이렇게. 그럼 이제 또 세 번째 이제 서류 나와야 돼요. 이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서류 파트. 그럼 이제 하나 확인합니다. 자, 환매 등기 신청할 때 보세요. 현재 여기서 보시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환매. 이 두 개는 완전히 별개 등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등기 신청서 있죠. 그럼 반드시 따로따로 적어가야 돼. 이렇게 표현해요. 환매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신청서는 별개의 신청 정보라 부릅니다. 별개의 신청 정보. 별개의 신청 정보. 자, 무슨 의미가면 여기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하나, 환매 신청서 하나, 신청서는 따로따로 적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별개 등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또 이제 계약서요. 계약서는 있으면 제출하면 되고요. 없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큰 문제 없어요. 계약서는 있으면 제출하고 없으면 안 한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중요한 건 환매 등기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는 제출할까요, 말까요? 잘 들어봐요. 좀 전에 우리 이렇게 했어. 등기할 때 가져오는 등기필 정보. 정식 명칭이 뭐라고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그러면 환매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가 누구예요? 을이죠. 근데 문제. 을 앞으로 등기 있어요? 등기가 없어. 그래서 제출 안 하는 거예요.
등기 필정보. 보세요. 이거 제가 정식 명칭을 괜히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뭔가 하면 특징이 이거예요. 판매 등기를 신청할 때는 아직까지 의무자, 을 앞으로 등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또 판매 등기 신청할 때 인감 증명은 제출할까요, 말까요? 왜? 그치. 이렇게 해서요. 왜요? 인감 증명은요,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데요. 자, 근데 보세요. 판매 등기할 때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그치. 아직 갑이에요, 갑. 을 앞으로 소유가 안 넘어갔어. 근데 얘요. 등기 의무자예요, 판매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지. 그러니까 필요가 없지.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판매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 인감증명 필요 없다.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여기 우리가 여기서 나왔었어요. 총론할 때. 그래서 요 내용이 저기 하면 떠올라야 돼.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총론을 제일 중요하다게 하는 이유가 총론 내용이 반복돼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등기할 때 가져오는 등기필 정보. 요거 이제 정식 명칭이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예요. 그러니까 판매 등기 신청할 때는 의무자가 누구다? 을이지, 을. 을인데 문제는 을 앞으로 등기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판매 등기할 때는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입니까? 아니죠.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지.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근데 개별적으로 외울 사항은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서류 첨부해서 이제 신청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럼 네 번째가 이제 등기의 실행. 이제 등기해야죠. 자, 등기 실행인데 다시 이제 또 보세요. 여기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판매 두 개 등기는 동시 신청입니다. 그랬죠.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랑 판매 등기 둘 중에서 주된 등기는 뭘까요? 그렇죠. 이게 주된 등기지. 요거는 종된 등기예요. 매매에 따르는 등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 두 개 등기가 이제 동시에 들어왔죠. 등기해야지. 이렇게 합니다. 순위번호 2번. 2번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그럼 이제 원인은 이렇게 적어요. 자, 몇 월 며칠 판매 특약부 매매예요. 판매 특약부 매매. 그 다음에 이제 을 적어줘요. 을 적고. 그럼 이제 줄을 쫙 긋고 요 밑에 다시 들어와야 돼. 판매 특약 등기. 줄은 그냥 판매 등기 그래요. 이렇게. 그럼 이제 갑과 을 중에 이제 판매권자는 누구다? 그 판매권자는 갑이지.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요 두 개 등기가 등기소에 같이 들어왔죠. 같이 들어왔으니까 이 두 개 등기는 순위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몇 번? 그렇지. 2-1번이. 이렇게 같이 들어왔으니까 똑같이 와야지. 그래서 이제 등기의 실행, 요거는 이렇게 합니다. 판매 등기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부기 등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이제 부기 등기. 자, 기억나세요? 부기 등기? 2-1번 나왔죠? 우리 그렇게 수업 시간에 예전에 그 뭐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소유자 이름 바꿨다, 주소 바꿨다 그때. 또 이제 전세권에서 전세금이 늘어났더라. 그때가 이제 요거였어요. 부기 등기 이렇게 2-1번입니다. 이렇게. 자, 등기했어요 이제. 그다음 다섯 번째는 자 판매 등기. 자 타이틀을 잘 보세요. 판매 등기의 말소예요. 제목이 이거예요. 판매 등기의 말소. 좀 뭔가 하면 여기서 2-1번을 이제 어떻게 지우냐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제 판매 등기 다 해놨죠. 그럼 이제 그러면 판매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갑이 을에게 이렇게 해요.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줘요. 그리고 내 물건 내놔 이렇게 합니다. 아까 보세요. 계약이 이렇게 했잖아요.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사올 수 있다. 이게 환매였죠. 그러면 그 기간 지나기 전에 갑이 을에게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주고 내 물건 내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을은 갑한테 물건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줘야죠. 그러면 자 혹시 민법 시간에 이런 말 들어봤어요? 형성권, 청구권 이런 말? 들어봤죠?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갑이 을에게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주고 내 물건 내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요거는요. 형성권일까요? 청구권일까요?
청구권. 청구권이잖아요. 그러면 의리 갑한테 싫어 그래도 돼요. 그게 청구권이에요. 근데 의리 갑한테 싫어 그러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이게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의사표시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을루간 소유권은 바로 갑에게 복귀합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한매등이 말씀인데 2-1번 어떻게 지우냐 그 말이에요. 이게 나눠져. 두 개가 한매권을 실행할 수 있고요. 또는 한매권이 실효할 수 있어요. 자, 실행과 실효 틀립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제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과 매비용을 주고 내 물건 내놔 이렇게 했죠. 이게 형성권이에요. 그럼 이제 을루간 소유권 어떻게 된다? 갑에게 돌아와야 돼. 그럼 갑에게 이제 소유권이 넘어와야죠. 그럼 소유권 등기를 해야 돼요. 갑 앞으로. 그러면 순위번호 몇 번? 순위번호? 2번 있고 2-5 있잖아요. 몇 번? 3번. 3번. 소유권 이전. 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형성권이니까. 의사표시를 하면 을루간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보세요. 그럼 소유권이 이제 갑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2-1번 요거 필요 없구나. 등기한이 알아야 몰라요. 등기한이 알지. 자기가 등기했으니까 지금. 여기다가 4번 딱 쓰고요. 2-1번 한매특약 등기 말소라고 적어요. 등기한이 직권으로. 그리고 싹 지워버려요. 그럼 여기 지워지면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갔다가 다시금 갑에게 돌아왔죠? 요거만 지우는 거예요. 요거는 지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보세요. 한매권을 실행했다. 이 말은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과 매비용을 주고 내 물건 내놔 이렇게 했죠. 그때는 이제 이렇게요. 을루간 소유권은 갑에게 돌아왔고, 그럼 이제 갑 앞으로 등기 딱 했으니까 등기한이 요거 필요 없구나라고 알아야 몰라요.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직권 말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보세요. 한매권 실효인데 실효는 뭔가면 이렇게 해서요. 갑과 을이요. 한매 기간을 3년 잡아놨어요. 3년 지나버렸어요. 3년 지나버리면 더 이상 자 갑이 을에게 내 물건 내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한매권이 실효한 경우예요. 그럼 봐요 이제 한매 기간 지나버렸죠. 그럼 더 이상 한매 등기 얘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가 없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 자, 직권 말소 주면 안 돼. 자, 봐요. 한매 기간 지났다 그랬죠. 근데요, 한매 기간 지난 거 등기관이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그럼 등기해 보세요. 등기 딱 돼 있잖아요. 등기관이 매일매일 등기 꺼내가지고요. 한매 기간 얼마 남았네 막 확인하고 막 그럴까요? 그런 짓 안 해. 그럼 한매 기간 지나도 아무도 몰라요.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럼 자, 이 중에 이제 갑이랑 을이 있는데 누가 한매 필요 없으니까 지우러 할까요? 당연히 을이 가겠지. 근데 말소 등기잖아요. 말소 등기는 원칙은 언제나 공동이에요. 공동. 근데 문제는 이제 을이 갑한테 야, 네 등기 지우개 따라와 이렇게 합니다. 그럼 갑이 따라와요? 안 와요? 안 따라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래 판결 받으면 되지. 이게 원칙이 공동 말소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한매 등기에서 뭐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겨서 이제 환매라는 말. 환매 무슨 뜻? 그렇지. 다시금 사온다. 그래서 환매예요. 요 한자가 둥글 한자. 그래서 뭔가 이제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갔다가 다시금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그게 주로 뭔가면 이 환매 등기는 사회에서 잘 안 쓰여요. 그래서 뭔가면 환매 등기 어떻게 일종의 담보제도로 보시면 제일 편해. 갑이 을에게 물건 넘겨주고 돈 받아서 돈 사용하다가 나중에 돈 다시 생기면 돈 주고 찾아오니까 이렇게. 이것도 일종의 이제 담보제도입니다. 이렇게. 또는 이제 민법 시간에 환매란 말이 나오고요. 우리가 민법이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이요? 이번 주에 할래나? 모르겠네. 뭐 그런 말도 나와요. 재매매 예약 이런 것도. 재매매라는 말은 자 매매 계약 있었죠. 매매 계약을 또 달아놔. 근데 그거는 별도로 등기는 안 한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 등기한 경우 이게 이제 우리가 하던 환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환매. 그래서 한자가 이제 둥글 한자라는 거 호기하고 계세요. 이렇게. 한매 하나 붙였고 그다음에 이제 신탁. 자 신탁인데 자 신탁도 많이 들어봤죠. 자 무슨 투자 신탁 이런 말 나오죠. 같은 의미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제 A라는 사람이 재산이 무지무지 많아요.
보세요. 재산이 무지무지 많은데 요 A가요. 재산을 관리할 시간이 없어요. 또 뭐 관리할 재주가 없어요. 그럼 굳이 재산을 집에다가 고이 쌓아놓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해요. A가 B를 딱 지정을 딱 해요. 야, 네가 내 재산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수익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던 신탁법에 의한 신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지금 이렇게 했죠. A가 B한테 재산을 맡깁니다 그랬죠. 근데 중요한 게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소유권을 넘겨줘야 돼요, 아예. 그냥 맡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A에서 B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A가 B 정말로 주는 거예요? 아니죠? 이게 신탁으로 맡기는 거죠. 여기도 이제 이렇게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할 때는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이 밑에다가 신탁이라고 다시 적어놓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신탁 등기예요. 여기도 똑같아. 여기도 이제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보세요.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그럼 신탁. 이 두 개는 반드시 동시 신청합니다. 같이 나와요. 이렇게 두 개. 동시 신청. 자, 또 이제 미리 등기한 미리 그려놔야죠. 자, 1번에 자, 소유권 보존 A였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요. A, B가 이제 신탁을 했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지금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신탁 두 개는 반드시 동시 신청합니다. 그랬죠? 두 개 같이 들어와야 돼. 이렇게. 그럼 또 보세요. 그러면 신탁 등기할 때요. 신탁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신탁 등기할 때 권리자. B예요, B. 물건 맡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 B를 보세요. 신탁이니까 요 B를 뭐라 부를까요? 그치. 수탁자 그러면 되겠지. A는 신탁자 또는 위탁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하나 보셔야 돼요. 보시고 이제 또 보세요. 그러면 요 두 개가 이제 동시에 딱 됐죠. 그럼 등기합니다. 일단 여기도 소유권 이전과 신탁이 있는데 둘 중에 주된 등기는 뭐다? 주된 등기가 소유권 이전. 여기 주된 거예요. 신탁은 소유권 이전에 종된 등기가 되는 겁니다. 신청이 돼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2번 쓰고요. 소유권 이전 이렇게 적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등기 원인은 몇 월 며칠 신탁. 그 다음 이제 소유자가 누구다? 그 다음 B 딱 적어야죠. 이렇게. 그 다음에 특이한 거 보세요. 여기서 소유권 이전이랑 한매는 두 개를 별개로 잘랐죠. 여기는 안 잘라. 여기 안 자르고 여기는요. 순위번호를 빼고요. 나머지만 줄을 짤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이제 신탁 등기라고 들어와요. 이렇게. 또 여기 보세요. 이번에 이제 A가 B한테 자기 토지, 건물, 상가 맡겼어요. 부동산을 3개 맡겼죠. 일단은 부동산마다 따로따로 신탁 원부라는 장부를 만들어 와야 돼요. 자, 신탁 원부를 몇 번을 봐라. 이렇게. 이게 신탁 등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비교해 볼게요. 이 앞에서 환매는 소유권 등기와 환매는 완전히 별개 등기죠. 그러니까 이게 신청서를 따로따로 적어왔죠. 근데 여기는 무슨 여기는 소유권 등기랑 신탁 등기가 똑같은 등기예요, 별개 등기예요. 똑같은 등기예요, 그냥. 여기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동일한 신청 정보예요. 신청서를 한 개로 적어와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요게 제 차이점이에요. 또 보시고 또 이제 그래서 신탁 원부라는 거 이렇게요. 요 신탁 원부인데 요 신탁 원부는 이제 요것도 등기부 일부로 봐요. 근데 또 특징은 뭔가 하면 요 신탁 원부는 부동산을 3개를 맡기면 신탁 원부는 몇 개를 만들어야 한다? 3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별개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문들이 나오고 뭐 크게 막 내부 세부사항이 많지는 않아요. 한매처럼 이렇게. 근데 이제 특징은 뭔가 하면 한매는 두 개 등기를 동시 신청하는데 여기는 별개의 신청 정보였죠. 따로따로죠. 여기는 보세요. 신탁은 동시 신청인데 여기는 신청은 어떻게 해요? 동일한 신청 정보입니다. 이렇게 한 개로 적어요. 왜? 두 개가 똑같은 등기니까 이렇게.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해 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은 환매와 신탁 이런 게 이제 동시 신청 등이랑 이때더라 이렇게 들어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책에도 뭐 세부사항은 없고요. 뭐랄까요? 간단하게 이제 그 내용이 있고요. 거기 하나 또 있네요. 거기 보시면 자 일단 환매는 설명을 드렸고 자 18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거기
2번에 2번. 줄 한번 그어놓으세요. 신탁재산의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탁자 단독 신청. 보세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 등기는 원래 공동 신청이죠. 근데 어떻게 해도 신탁번은 바뀌었어요. 이제 여기는 수탁자가 여기 이제 단독 신청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그 밑에 전산 등기부죠. 자, 보세요. 옛날 종이 등기부는 이렇게 했어요. 순위번호를 줄을 긋고 나머지만 줄을 긋죠. 비슷한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보세요. 요즘은 줄이 없어요. 없고 제일 끝에 권리자 및 기사사항란이 있죠. 거기다가 신탁등기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앞에는 줄 긋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렇게 제일 끝에 딱 꺼놔요. 신탁원부라는 게 쓰여있다. 그래서 요즘은 신탁원부 제5호라고 되어 있죠. 그 신탁원부 제5호를 보면 부동산에 쓰여 있어요. 어떤 부동산인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 개 비교 가장 이제 기본되는 사항입니다. 보셔야 돼. 응? 아, 동신이요. 동신청이란 말은 요 두 개 등기를 한꺼번에 들어와라 그 말이죠. 두 개 등기가 들어와라 한꺼번에. 그리고 이제 단독이라는 말은 A는 굳이 올 필요 없고 이때 이제 B가 혼자 등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 어떤 특례법 때문에 그 신탁법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현재 신탁법 책이요. 기본서가 제가 살펴본 바로는요. 1500페이지쯤 돼요. 신탁법에 관한 책 한 권이. 그리고 거기는 뭐 문제 그런 거 없어요. 다 내용만이에요. 내용만. 글자 포인트는 9포인트. 1500페이지예요. 신탁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특징이 하나 뭔가면요. 자, 환매는 참 내용이 많죠. 우리 시험 특징은요. 환매는 내용이 참 많은데 얘는 또 단독 문제가 안 나와. 지문으로 가끔 나와요. 근데 신탁은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 시험에 또 매년 나와요. 단독 문제로 또. 하나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현재 공무원 시험 파트들이 보면 신탁 파트 별로 시험 안 나오거든요. 우리 시험은 매년 나와요. 우리는 그 신탁법 필요 없고요. 우리는 신탁법에 관련되는 그 법률 조문만 보시면 돼. 간단하게 이렇게. 그래서 현재 법상 등기법에 신탁 등기가요. 제가 본 바로는 조문이 5개 정도 있어요. 그 내용으로 시험 내요. 5개로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오히려 내면 오히려 좋은 겁니다. 그냥 고마운 거예요. 거저 주는 문제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명칭 기하세요. 환매와 신탁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이제 제 2절 이제 여기까지 소유권 파트예요. 소유권 파트고. 자, 그다음 또 이제 보세요. 소유권 이외 권리. 자, 또 이제 민법을 또 복습을 좀 해야죠. 자, 고개를 드시고. 자, 민법 186조 또 오랜만에 나왔죠. 186조 이렇게 써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이제 등기할 권리는 뭐예요? 그러면 안 되지. 등기할 권리는 물권 그래야지. 물권. 물권이고 또 뭐가 있어요? 그렇지. 채권이 있다 그랬지. 자, 요거 역사 설명 드렸어요. 이렇게 써요. 자, 보세요. 자, 민법의 정의는 뭐다? 민법이라 함은 개인과 개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그게 민법이에요. 그리고 현재 민법은 크게 5개 파트로 되어 있어요.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5개로. 그래서 이제 이걸 묶어서 이렇게 해요. 개인과 개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친족, 상속은 제외죠. 우리는 3개 공부하는 거예요. 민법 총칙, 물권, 채권. 그래서 요 3개 정의는 뭐다? 뭐라 그랬어? 응? 안 했다고? 어디서 안 했겠다. 있겠지. 요 3개를 정의하면 이렇게 해요. 개인과 개인 간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재산관계. 그럼 이제 자 보세요. 아까는 생활관계 그랬죠. 이제 줄었어. 재산관계 이렇게. 그럼 이제 재산은 뭐가 있다? 뭔 소리야 그 재산이 물권과 채권이라니까. 지금 알려줬잖아. 3개 남았죠. 민법 총칙, 물권, 채권 3개지. 자, 근데 여기서 민법 총칙은 민법에 흐르는 공통적인 엑기스 부분이에요. 얘는 독자적인 규율력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개가 남은 거야. 물건과 채권이. 이게 재산이에요. 그럼 다시 자, 그러면 물건은 뭐예요? 물건의 정의. 그래, 뭘 놀래? 물건.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건. 채권은 뭐야? 그렇지. 채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요거 이제 사람에 대한 권리가 채권. 이거. 갑과 을이요. 뭐 A와 B가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죠. 매매계약이 채권 아니에요. 그럼 매매계약을 체결을 딱 하면 을은 갑한테 대금직 의무가 나오죠. 갑은 을에게 목적인데 의무가 나오지. 그 의무가 채권이야. 의무가. 우리 그렇게 해요. 채권은 의무 부담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져요. 다시 이제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물건은 이렇게 써요.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건입니다. 그랬죠. 이거를 좀 더 길게 말하면 이렇게 해요. 물건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지배권 그래요. 얘는 절대권이야. 절대권. 물건은. 근데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죠. A, B 둘 사이의 매매계약이에요. 요거는 A, B만 알면 되겠죠? 얘는 상대권이에요. 그럼 권리가 물건은 절대권, 채권은 상대권이에요. 그럼 이제 권리가 절대권과 상대권이 있는데 어떤 권리를 널리 알려줘야 돼? 물건을 상대권을, 절대권을 상대권을. 절대권이지. 그래서 물건을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굳이 이걸 분류하면 이렇게 해요. 물건은 등기해야 하는 권리예요. 해야 하는 권리. 채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예요. 꼭 등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등기하면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물건과 채권 차이입니다. 또 물건인데, 자 물건법 파트를 딱 가면 권리가 이제 8개가 쫙 나와 있지. 했어. 자 그럼 다시 이제 그 물건은 다시 이제 뭐와 뭐로 분류한다. 무슨 소유공할 제한물건, 소유권 제한물건. 그렇지. 어허. 점유권과 본권. 이제 봐요. 민법 공부 처음 할 때 점유권이 제일 어려워요. 이유가 있어요. 점유권 요거는요. 독일 민법을 우리나라로 딱 갖고 온 거예요. 독일 민법을. 근데 독일 애들하고 우리랑 좀 관념이 안 맞아요. 우리는 이제 보세요. 누구 딱 불러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무슨 물건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런다니까 소유장가 부지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뭔가 하면 점유권은요. 그 사람이 소유가 아니 안 따져요. 단순히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가 점유권이에요. 자 봐요. 자, 제가 마이크 딱 쥐고 있죠. 제가 마이크 소유자예요? 근데 내 거야 이거? 학원 거지 왜 내 거야 이게? 그건 소유자 아니죠. 근데 점유하고 있죠? 그럼 점유권자예요. 자, 또 제가 급한 일이 있어요. 수업 끝나고 딱 나갔더니 누가 학원 앞에다가 오토바이 딱 세워놨어. 키가 딱 꽂혀 있어요. 잠시 타고 갑니다. 소유자예요? 아니죠. 점유자예요? 맞아요. 그럼 가면 봐요. 점유권은 특징이 그 사람이 그 물건을 가질 권리가 있냐 없냐는 불문. 현재 점유하면은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 물건을 가질 권리가 있냐 없냐가 본권이에요. 다시 이제 본권은 뭐와 뭐로? 그렇지. 본권이 이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지. 자, 소유권. 자, 소유권에 권능이 뭐가 있습니까? 오케이, 그렇지. 권능이라는 게 권리 내용이에요. 그럼 소유자는 목적물을 이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죠. 요게 이제 소유권의 권능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소유권이라는 권리. 이 소유권은 목적물을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에요. 근데 또 이제 보세요. 그러면 소유자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죠. 요 권능을 제한을 시켜서 삼자가 그 권능을 사용하자. 이게 제한물권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제한물권은 뭐와 뭐로? 그치.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그러면 용이 보세요. 소유자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죠. 소유자의 사용, 수익 권능을 제한을 시켜서 요 사용, 수익 권능을 제3자가 사용, 수익하자. 요게 용익 물권이야. 그래서 사용, 수익의 줄임말이 용익 물권이에요. 용익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자, 그러면 용익 물권은 이제 뭐가 있다? 그렇죠. 언제 그 킹을 다 하고 있어?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그다음 이제 담보물권은 뭔가 하면 자, 소유자는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죠. 처분 권능을 제한을 시켜서 이 처분 권능을 담보로 한번 활용해 보자. 이게 담보물권이에요. 다시 이제 담보물권은 뭐가 있다? 순서대로 유치권, 유질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게 이제 물권입니다. 이렇게. 하는 말. 자, 물권법 파트 제일 먼저 권리 분석이 돼야 돼. 이게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또 하나 이렇게 해서요.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 물권을 등기를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좀 잘라봐야지. 다시 첫 번째, 점유권은 등기해 마라. 안 하죠. 소유권은 당연히 해야지. 용익물권, 지지전 당연히 등기해야지. 또 이제 유치권 안 하죠? 자, 보세요. 우리 흔히 그 가끔 가다 보면 빌딩 외벽에 노란색 프랜카드 붙어 있어요.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그럼 유치권을 등기할 수 있으면 굳이 이게 플랜카드 달 이유가 없지. 유치권 X 이렇게. 또 이제 자, 질권은 등기 안 하죠? 여세요. 자, 질권 나오잖아요. 그것 돌리시면 돼. 전당포 가가지고요. CF로 제피고 돈 빌려올 수 있죠. 돈 사용하다가 돈 쓰고 나중에 돈 갖다 주고 시 찾으면 되죠. 그게 질권이야. 근데 질권은 시기에 대한 권리잖아요. 동산에 대한 거지. 그러니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지. 근데 이제 요도 나중에 한번 좀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지금 제가 시계를 제피긴다 그랬잖아요. 그건 엄밀히 말하면요. 동산질권 그래요. 동산질권. 근데 권리를 제필 수 있어요. 저당권을 제피고 돈 빌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권리질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등기해야 되고 이렇게. 나중에.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저당권은 등기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그럼 이제 등기할 물권은 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뭔가 봐요. 권리 이렇게 물권은 권리가 분석이 돼야 이런 권리를 공부하기가 쉬워요. 그럼 이렇게 있죠. 지지전 얘들은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다. 포인트가 딱 나와야지. 그럼 이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요거는 이런 권리로서 담보를 해서 이제 뭐랄까 금전 차입에 활용할 수 있더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권리가 분석이 딱 돼야 됩니다. 이렇게 기본입니다. 그럼 또 이제 채권은 원칙은 등기 안 해요. 근데 채권은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채권에서 등기할 수 있는 거 뭐 있죠? 그게 이제 임차권. 많이 들어봤죠? 또 지금 나온 저기 이제 판매권. 이제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요. 이제 물권은 등기해야 하는 권리. 채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이제 엄밀히 이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여기서 이제 소유권 지금 우리가 좀 봤고요. 나머지 한번 지금 책장 보고 갈게요. 자, 책 보세요. 자, 181. 그 줄만 한번 쭉 거볼게요. 첫 번째 이제 그 지상권 돼 있죠? 자, 1번의 줄만 보세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지상권. 민법시 한번 들어봤죠? 들어봤고 이제 뭐 세부사항은 뭐 민법시 공부하십시오. 넘어가서 이제 지역권. 거기도 이제 1번 보세요. 자, 지역권은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 통행, 인수, 관망 등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물건이다. 이거 중요한 말이 첫 번째 끝에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유효한 권리예요. 소유자의 편익이 아니고. 그럼 이제 자, 칠판 한번 보시죠. 자, 한번 이제 확인만 이렇게. 이렇게 이제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여기가 갑의 토지예요. 을의 토지. 을의 토지인데 을의 토지가 공로로 출입할 길이 없어요. 도로로 출입할 길이. 그럼 이 토지는 우리 흔히 하던 맹지죠. 그럼 이거 사용 영원히 못합니까? 그때 나온 게 뭐다? 그게 지역권이야. 이렇게 했죠. 자, 갑과 을이요 계약을 맺어요. 자, 내가 네 토지를 요만큼을 좀 사용하게 해달라. 요게 통행지역권이에요. 또 이제 보세요. 또 이게 하천인데 갑의 논이고 을의 논이에요. 그럼 논은 물을 끌어올 수 있어야죠. 근데 요 을의 토지가요 하천에 물을 못 끌어와요. 끌어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하죠. 갑과 을이 계약을 하고요. 요만큼을 수로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인수지역권이에요. 인수란 말이 물을 끌어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자, 또 하나. 자, 보세요. 여기 한강이에요. 한강이고요. 자, 갑의 토지랑 을의 토지예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갑의 토지에서 건물을 높이 지으면 을지에서 한강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때는 갑과 을이 계약을 하고요. 갑의 토지 건물을 몇 층 이상 좀 짓지 말아달라. 갑과 을이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의 토지에서 건물 높이 지으면 한강이 보이겠죠. 이게 관망지역권이에요. 거기 그 세 가지. 통행, 인수, 관망. 이게 이제 지역권 목적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표현해요. 통행, 인수, 관망. 그럼 이제 또 하나 말 나온 김에 자,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지역권은 포인트가 토지가 2개 나와요. 그 이제 보세요. 그럼요. 기억이 나나 안 나나? 갑의 토지랑 을의 토지죠. 그럼 여기서 승역지는 어디예요? 그렇죠. 승자가 줄승자야. 그러니까 이제 도움을 주는 땅이 승역지. 여기지. 그럼 이제 을의 토지는 요역지. 이렇게 하세요. 요역지와 승역지입니다. 이렇게 토지 2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명칭 여기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흔히 농촌 가면 이제 뭐 이렇게 뭐랄까요? 주로 이렇게 뭐 인수지역권 또는 이제 뭐 이렇게 통행지역권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전세권. 자, 거기도 이제 1번. 자,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게 법의 요건이에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부동산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부동산의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전세권이고, 자, 기억하세요. 전세권 등에서 포인트가 거기 전세금을 지급하고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전세권 등기할 때 필요적 기록사항은 뭐가 있다? 전세금 나왔죠?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전세금. 또 하나 뭐? 범위. 봐요. 전세권은 지금 타인 토지를 사용 권리죠. 그럼 문제가 타인 토지를 언제나 전부를 다 써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범위를 꼭 적어줘야 돼. 뭐 전부, 일부 기자입니다. 이렇게. 전세권. 임차권은 채권이죠. 거기도 의 보세요. 자, 임대차 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채권 계약으로서 이로 인해 발생한 권리를 임차권이라 한다. 거기도 보시면 차임을 지급할 것 이렇게 돼 있죠. 차임 지급해야 돼요. 법상 나와 있습니다. 차임을 지급한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할 때요. 이제 필요적 사항이 요 차임이에요. 차임. 근데 하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임대차를 보면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죠? 그러면 보증금이 커요? 차임이 커요? 그래, 보증금이 훨씬 커. 자, 근데 보세요. 등기부에다가 커다란 보증금을 적어야 돼? 작은 차임을 적어야 돼? 그렇긴 해. 둘 다 안 적어. 적을 수도 있긴 있어. 근데 어떻게 한다? 법에요. 차임을 지급하고라고 쓰여 있어. 임대차는 차임이 필요적 기록사항입니다. 차임이 이렇게. 차임을 지급하고 돼 있어요. 보증금은 임적사항이에요. 등기할 수 있어요. 옆에 가서 이제 저당권. 자, 저당권. 거기도 설명이 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점유의 이전이 없이 제공자의 사용에 맡겨두고
채무 변제가 없을 때는 목적물을 경미하여 매각대행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 약정 담보 물건을 말한다. 약정 담보 물건이에요. 뭐 갑거리 계약으로 만드니까 이렇게. 그래서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요. 자, 소유권지 이해 권리인데 문제 내는 방법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제한 물건에서 용익권이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 물건이죠. 근데 임차권은 채권이죠. 임차권도 근데 타인 토지를 사용 수유할 수 있죠. 우리 시험은 이렇게 해요. 여기서 용익 물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러니까 임차권. 요걸 이렇게 묶어서 여기를 용익권 그래요. 용익권. 그래서 시험 보러 하시면 한 해 한 문제 나와요. 한 해 한 개네. 다 묶어서 한 개. 또 이제 여기 저당권이 있죠. 요건 이제 시험에 매년 한 개씩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뭔가 하면 이 부분은 민법 내용을 좀 정확히 아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명칭 분리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요. 분리하시고 그 다음 시간에 그 뒤에 가면 이제 구분 건물 나와 있죠. 여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